이걸 모르고 학원만 맹신을 하면 돈 낭비, 시간 낭비하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영재고를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아신다면.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학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영재고 준비반의 함정과 준비법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이제 영과고를 준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시행착오도 줄이시고 합격에 보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세 가지 플랜을 준비하라인데요. 이제 다들 이 정도 성적이면 합격을 해. 또 델라인은 어떻게든 되거든.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하시죠. 근데 막상 지원을 해보면 의외로 그렇게 잘하던 아이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제 수과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라도 시험이 예전과 다르게 난이도가 좀 낮아져서 이제 극상위권 아이들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차 실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쉬워서 다른 친구들이 풀 수 있는, 그래서 굳이 학원을 안 다녀도 굳이 또 극상위권이 아니어도 합격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극상위권 아이들이 실대 영재고를 합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내신도 잘 받게 되고 또 학교 프로젝트에도 탁월한 성적을 내죠. 그런데 영재고를 준비할 때에는 아무리 잘한 아이라도요, 8개의 영재고 중에서 이제 내 아이에게 맞는 학교는 어떤 데가 있나 꼭 선택해 보셔야 되고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또 혹여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다른 플랜까지 준비를 해 두시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잘하던 아이였는데 이제 교대 영재원, 연대 영재원, 사사까지 다니던 그런 친구, 학원을 몇 달밖에 안 다녔는데도 전국을 휩쓸 정도로 천재적인 친구도 이상하게 영재고에 떨어져서 주변에서 의아해 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내신을 다행히 잘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다음 플랜인 이제 과고를 들어갔고 그 후에는 대학 입결도 아주 좋았어요. 만약에 영재고에 떨어졌다고 넋 놓고 있었다면은 슬럼프도 오래 가고 또 회복 기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부모님이 아이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영재가가 당연히 되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이런 것도 있단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훨씬 안정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거예요. 이제 요지는 영재고에 합격을 하도록 수과학을 탄탄히 하되 혹시 모를 변수를 생각해서 다른 과목의 내신도 잘 준비를 하는 게 진짜 고수맘들이 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영재고를 위해서 영재원과 KMO 해야 할까라는 건데요. 이제 먼저 영재원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영재원 수업과 과제들이 영재고와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중2 정도부터는 내신을 좀 잘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제 수과학만 몰입하기에는 고등 때를 생각해서 주요 과목에 대한 시간도 써야 하기 때문에 대학 부설 영재원과 병행을 하거나 또는 뭐 KMO까지 준비한다. 심지어 빡센 중학교를 다닌다. 이럴 때는 정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중1 정도까지는 영재원을 추천드리지만 중2부터는 내신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지 수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친구가 교대 영재원을 다니고 또 연대 영재원을 다닌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게 플랜을 짜는 게 진짜로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KMO는 1차는 해볼 만한데요. 잘하는 아이들은 몇 개월로도 수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영재고 시험에도 약간 도움이 돼요. 근데 2차는 좀 더 신중해야 하는 게 학원에서는 잘한다면서 밀어붙이더라도 다른 공부를 할 시간이 충분한지 여부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어쩌면 학원은 수상 실적을 홍보하는데 좋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요즘 영재고는 2차까지의 난이도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영재고를 다닐 때는 도움이 되지만 또 합격을 위해서는 굳이 2차까지 해야 한다는 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절대 주변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차 서류에 대한 중요도인데요. 여기에서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내게 되는데, 생활기록부는 이제 수, 과학이 B만 아니라면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신경 써야 하는 게 바로 교사 추천서예요. 여기에는 이제 점수화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추천서가 한 장 또는 두 장의 추천서를 학교에 내야 하기 때문에 그 학교마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부탁할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또 경험이 많아서 추천서를 쓸 게 많아서 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해요.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에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가끔씩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영재고를 가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추천서를 위해서 선생님께 미리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추천서를 할 때 좀 더 풍성하고 정확하게 쓰실 수 있도록 선생님께 아이의 히스토리와 또 스펙을 이렇게 미리 좀 적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아무리 아이랑 친분이 좋고 좀 잘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수과학이나 뭐 장관상, 발명상 또는 뭐 영재원에 다닌 히스토리를 다 아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께 미리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면 이게 자소서와도 연결이 되면서 진짜구나, 그리고 잘 써주셨구나,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이제 입사정에서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천서가 좀 더 풍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추천서를 쓰실 때 이제 선생님께 미리 부탁을 드리고 추천서를 아이의 히스토리를 잘 정리해서 드리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번째는 영재고 가려면 체력을 키워라인데요. 체력이 곧 학력이라고 말하죠. 영재고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공부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약간의 허약 체질의 아이들은 견디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영특한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 늘 좀 허약하긴 했었지만 조기 입학을 할 만큼 정말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휴학을 했고 그 휴학과 또 학교를 다니는 걸 반복하다가 결국은 자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까운 친구였는데요. 아무리 성적이 좋더라도 고등학교 생활을 잘 못 버티면 결국 입시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성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영재고 가서 잘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체력 관리가 1순위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영재고 준비를 위해서 주의점과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에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